2025 K리그 대환장 반상회 우리 세 분의 IB스포츠 해설위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반전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를 준비를 했고요. 그 키워드를 하나하나 보면서 전반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은 K리그 1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후반전은 K리그 2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첫 번째 핵심 키워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또 올 시즌 K리그 이정효 감독의 제가 좀 빙의를 해서 화이트보드에 키워드를 좀 적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시죠? 웃겨가지고요. 네. 네, 뭐가 웃겼냐면 네. 가죽 자켓을 왜 입고 왔을까를 저는 아까부터 계속 고민했거든요. 예. 이거 하려고 입고 왔구나 그럼요. 라는 생각이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네, 제가 노란색 선글라스까지 좀 준비를 하려 했는데 좀 고가다 보니까 그걸 못 구했어요. 네, 그래서 집에 있는 가죽 자켓 입고 왔는데 이정효 감독 빙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럼 첫 번째 핵심 키워드. 짜잔. 전북의 반등 그리고 울산의 몰락입니다. 자, 저희가 앞서 짧게 그 울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는 우리 세 분 모두 할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먼저 좋은 소식이죠. 우리 전북이 또 일찌감치 조기 우승을 달성하면서 더스포앳 감독과 함께 대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는데 일단 전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네, 일단 전북이라는 팀의 올 시즌 우승은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시즌에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거쳐야 했던 전북의 어려움이 있었던 시즌이었죠. 거스포앳 감독이 부임하게 되면서 선수단 장악을 빠르게 했고 어쨌든 성과를 중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전술 포인트였지만 그 안에서의 디테일을 살리면서 결국에는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거기에 코리아컵까지 우승을 하면서 한 시즌 만에 더블을 달성하는 위험을 만들어냈습니다. 플러스로 K리그에서 최초로 10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린 팀이 되면서 뭐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라데시요? 라데시마. 라데시마? 아니 그게 아니고 웃기려고 한 거예요. 제가 외국어 좀 약합니다. 라데시마라는 그 큰 별을 달 수 있는 네네. 자격을 스스로 획득을 했죠. 사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전북이 거의 뭐 강등 위기까지 떨어지는 정말 혼란스러운 시즌이었는데 한 시즌 만에 포획 감독과 함께 조기 우승을 달성했고 사실 더블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에 포획 감독이 계속해서 동행을 했다면 진짜 트래블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감을 줄 정도로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서영우 의원은 좀 전북 어떻게 보셨나요? 지난 시즌 이후에 좀 이렇게까지 성공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축구에서 감독이 영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절대적이라고 보거든요. 게다가 최근 현대 축구에서는 철저히 분업화가 돼 있기 때문에 감독 혼자만으로는 안 되고 사단이 왔을 때 어떻게 빠르게 이제 그 팀을 감독의 체질에 맞게 변화를 시키고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전북이 그 모델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처음에 저는 포획 감독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포획 감독이 한국에 오고 싶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 한국 뭐 유튜브 인터뷰도 하고 한국 오기 전에도. 보통 저는 이런 약간 자기 피하령 감독에 대한 좀 불신이 있는 편이라서 왜 굳이 한국에 이렇게 오려고 하지? 그래도 커리어가 좀 꺾이는 상태였었잖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견제를 많이 했었고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보도나 상황을 종합하면 전북이 이정효 감독도 뭐 후보에 올려놨다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선택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포획 감독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빠르게 팀을 잘 장악을 하고 또 이제 홍정호 선수를 본격적으로 이제 기용을 하면서 전술적으로 박진섭 선수의 위치도 조정을 하고 하면서 그 뒤부터는 거의 뭐 독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확실히 큰 물에서 경험도 많고 성과를 내본 적이 있는 감독을 데리고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북의 역사를 통틀어서도 중요한 시즌이었지만 한국 K리그 내에서 K리그가 외국 감독을 별로 안 쓰잖아요. K리그 굉장히 좀 고인물 리그인데 이만큼 외부에서 좀 더 어떤 충격이 좀 필요하고 어떤 경험이 좀 유입이 돼야 된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북의 어떤 팀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리그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 포획 감독이 사실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문화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뭐 전술적인 풀이도 있었지만 당연히 선수들 장악하거나 레전드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플러스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호정 의원은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은 항상 그 양날의 검이 있죠. 한편에서는 분명히 잘 알지 못하는 상황.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대신에 포획 감독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인 감독의 장점 편견이 없다라는 부분. 그 선수에 대한 어떤 평가 부분을 뭐 굳이 본인이 기존에 그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라든가 과거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거 보지 않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선수의 노력이라든가 장단점만 보고 나는 축구를 기용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최근에 최철순 선수를 만났는데 최철순 선수에게 포획 감독이 그랬대요. 동계훈련 때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훈련을 다 따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에게 올 시즌 10번 이상의 기회를 주겠다. 10경기 이상은 널 무조건 쓸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하고 예. 뭐 보면은 그래요. 최철 선수가 보통 7시 반에 클럽하우스에 출근을 하는데 10분 뒤에 포획 감독이 늘 온다고 합니다. 서로 막 그런 경기. 그러니까 포획 감독은 나이가 뭐 40에 가깝든 뭐 이 선수가 노장이든 뭐든 이런 어떤 편견 없이 정말 자기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를 또 주고 책임을 묻고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니까 선수들이 포획 감독 빠르게 또 따라갔고 네. 그 리더십의 어떤 하나된 힘이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서정 위원이 너무 잘 짚어주셨던 부분인데 포획 감독이라는 이 감독이 전북이라는 팀을 어떻게 장악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왜 비싼 감독이고 왜 유능한 감독이냐 무엇이 과연 이렇게 만들었느냐를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굉장히 좋은 예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최철순이라는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부터 기회를 많이 부여받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은퇴 시기가 다가오는 어떻게 보면 팀에서 굉장히 베테랑이지만 힘을 좀 못 쓰는 상황에 놓여져 있던 것은 사실인데 그 베테랑 선수를 살려내고 동기부여를 만들어내면서 팀 전체의 에너지를 좀 끌어올렸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즌을 전체적으로 좀 놓고 봐도 경기 운영하는 형태에 대한 플랜 자체는 굉장히 좀 단조로운 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위닝 멘탈리티를 잡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22경기 무패 행진 이후에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원래부터도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었던 팀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이닝 멘탈리티이기도 하셨지만 팀으로서 하나로 엮지 못하는 것이 이제 문제였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을 했고 특히 이제 외국 감독이 되든 누가 됐든 감독님들이 새로 오시면은 자신이 전 소속팀에서 잘 좀 궁합이 맞았던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좀 아는 인맥을 통해서 소개를 받은 선수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북도 뭐 전임 그 외국인 감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의 어떤 선수 영입을 했었었고 그런데 이분은 기존에 있었던 전력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향을 택해서 또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좀 시사하는 바가 컸던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서호정 의원이 말씀하신 그 외국인 감독이라는 건 양날의 검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포획 감독의 전북은 정말 긍정적인 대성공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에 비해서 왕조죠. 3연패를 달성했던 울산 HD가 올 시즌 이렇게 몰락할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강등 위기에 처하는 그런 좀 울산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한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세 분이 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단추를 너무 잘못 꼈어요. 네. 저는 뭐 올해 울산 뭐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무리한 세대 교체가 결국은 이 엄청난 화를 불렀다. 출발은 작년 이제 코리아컵 결승전 역전패인데 그 이제 포항이 울산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고 저는 제가 알기로는 박태하 감독의 말 한마디가 울산을 자극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울산은 스쿼드가 노쇠화됐다. 예. 그리고 나서 그 결승전 이후에 이제 시즌을 준비하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 너무 엄청난 스쿼드 이 판가리를 했어요. 예. 뭐 주민규, 이명재, 김기희, 임종은, 뭐 조수 베테랑 선수들이 다 거의 한 3분의 2가 나가고 그 자리를 젊은 선수들로 꾸역꾸역 끼워 넣었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 과연 들어온 그 젊은 선수들이 나간 선수들과의 현 시점에서의 기량 비교해서 과연 이 선수들이 얼마나 대체가 가능했나 그 결과가 이제 시즌 중에 다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대 교체라는 것은 어떤 인위적으로 혹은 강하게 너무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스쿼드를 절반 가까이 바꾸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를 올해 울산의 실패가 리그 전체에 너무 잘 보여준 거 아닌가. 아 근데 그 결승전 때 또 포항은 노장 선수가 골 넣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김인성 선수가 그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노장, 그러니까 현대 축구에서는 저 어릴 때만 해도 K리그 팀들이 30살 되면 선수들 내보내려고 했었거든요. 연봉은 높은데 연봉 규모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피지컬이
어떤 생물학적인 나이와는 좀 다르게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팀에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변화 같은 거를 정말 주민규 선수는 대전으로 가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골을 넣었는데 작년보다 더 많이 넣었어요. 네. 네. 뭐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서호정 의원이 했던 말처럼 첫 단추에 대한 문제점은 확실히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뒤로도 감독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이게 뭔가 드러난 문제들을 봉합하는 게 아니라 더 문제를 키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사 사고의 어떤 시즌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행정의 문제가 컸던 것 같아요. 타이밍도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 세대 교체라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 이 K리그의 일정을 놓고 봤을 때 리그 일정 끝나고 다음 시즌 개막하기 전까지의 프리시즌을 온전히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실 울산 같은 팀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면서 추춘제로 바뀌어져 있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일정 때문에 준비 기간은 더 짧고 그렇다면은 뭔가 전술적인 색깔이나 팀의 컬러를 만들어내기 전에 시험대에 다시 올라야 하는 상황에서의 세대 교체였기 때문에 좀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았다. 플러스로 준비가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출항하다 보니까 성적이 좀 따라오지 않는 불편한 이 분위기 속에서 클럽 월드컵까지 참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대회를 이 병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하향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첫째로는 좀 무리한 세대 교체가 독이 됐고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스케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었는데 결국 김판곤 감독이 중간에 이제 떠나게 되면서 이제 신태용 호로 이어졌는데 사실 신태용 감독이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좀 기대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고 조금 이게 드리기 예민한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저희가 어쨌든 안 짚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선수와의 잡음도 있었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 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분명히 이제 신태용 감독이 구세주가 될 줄 알았죠. 예. 울산 팬들은. 근데 이제 65일 만에 이제 물러나는 과정이 이제 물러나고 나서 여러 속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수들하고 아주 심각한 갈등이 있었고 뭐 신태용 감독도 공식 석상에서 이제 물갈이 발언 이런 표현이 좀 과했던 그런 발언도 있었었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까 이제 뭐 포획 감독 얘기도 나왔지만은 너무 신중해서는 안 되지만은 분명히 우리 팀이 갖고 있는 스쿼드의 어떤 그 어떤 성격, 네. 성향 이런 것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감독을 데려와야 된다고 보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좀 전통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감독에 대한 선택은 구단 자체의 어떤 선택보다는 좀 더 높은 이제 모기업에서의 어떤 그런 결정이라든가 판단이 좀 영향을 미치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의 어떤 부조화가 발생을 하면서 신태용 감독 체제에서는 단기간에 너무나 큰 좀 파열음이 나버렸던 거죠. 그리고 이 팀이 시즌 도중에 감독을 바꿔본 경험이 거의 없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긴 역사를 통틀어서. 근데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했고 또 계속해서 김판곤 감독의 경질 썰은 있었지만 좀 급하게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올스타전 갈 때만 해도 김판곤 감독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갔는데 갔다 오자마자 이제 경질이 됐고 또 신태용 감독이 곧바로 선임이 되면서 뭔가 그 중요한 선택이 급하게 진행이 되고 또 신태용 감독이 본인이 이제 사단을 꾸리고 있는 게 아니라 감독 오기로 하면서 새롭게 또 인선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선임이었는데 문제는 그 팀의 그 주요 선수들이 신태용 감독의 지도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뭐 논란이 된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약간 반갑다 따귀. 네. 이게 나중에 영상이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다들 예, 많이 예. 보셨습니다만, 자, 그런 어떤 그 행동으로 대표가 되는 신태용 감독의 뭐라고 표현해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스킨십이 많은 스타일의 네. 그 리더십, 요게 애초에 그 행위부터 선수들이 반감을 갖고 네. 감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징후들이 계속 나중에 발견된 걸 보면서 감독 선임 과정에서부터 결국에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다시 지금 돌아보면 되짚어지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뭐 윗선에서 진행을 해서든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안 됐든 정말 인선이 중요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울산이 결국에는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잔류했지만 강등 직전까지 가는 위기 상황으로 상황을 악화시킨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타까움으로 남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성수 의원도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서정 위원님과 이 서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면서 100% 공감이 되죠. 예. 네, 참 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되게 굉장히 조심조심 단어 선택도 막 신중하게 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만큼 울산이 올 시즌 여러모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론트에서의 세대 교체하는 과정에서의 좀 아쉬움, 그리고 전임 감독이었던 뭐 김판호 감독과의 그런 영입 타이밍이라든지 시즌 출발하는 과정 이후의 신태용 감독 체제에서도 결국에 잡음이 조직에선 있기 마련인데 그 잡음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잘 되는 팀들은 그거를 내부에서 잘 해결을 하고 어쨌든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본인들의 궤도를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울산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 새어나왔고 그것이 서로 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더욱 성적은 뒷전. 오히려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이 흘러가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구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패한 시즌이 틀림없고. 그러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네. 이게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너무 안타깝고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이미 감독은 나갔단 말이에요. 네. 나간 뒤에 계속 팀에서 흘리고 세레머니하고 또 구단 관계자들 계속 기자들한테 우리가 터뜨릴 게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했어요. 우리가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터뜨릴 수 없지만 우리가 잔류하게 되면 제대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다 하면서 정말 신태용 감독이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잘못했건 안 했건 떠나가지고 그런 식의 그 언론 대응이라든지 대처하는 방식이 그런 조금, 게 예. 너무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모든 게 많은 부분이 드러난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팀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팬들에게도 상처가 되고 다른 팀들에게는 정말 조롱을 당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감독을 선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 실수가 어떤 팀이든 운영하는데 실수가 나올 수는 있는데 너무 반복이 되고 계속 이거를 다시 반전을 시킬 수 있는 타이밍이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선택들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팀은 뭐 감독도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리더십을 온전히 바로 세우고 좀 팀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게 그러니까 선수단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변화가 필요한 그런 결과가 된 것이 아닌가. 네, 저희가 그 지금 첫 번째 핵심 키워드로 이 전북과 울산을 고른 건 뭐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두 팀 모두 K리그에서 빠질 수 없는 전통의 강호들이고 사실 다른 해외 리그를 봤을 때도 작년도에 우승한 팀이 다음 해에 이렇게 강등권에 처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 반대로 작년도에 그 강등권에 있던 팀이 바로 또 우승하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어쨌든 그런 만큼 두 팀 모두 다른 의미로 좀 한 시즌 뭐 행복하고 또 힘든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요.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시즌에 좀 잘 봉합을 해서 또 다시 멋진 울산 HD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를 함께 해보죠. 그렇게 까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이슈를? 뭔가 이게 뭐 대환장 반상회인데 너무 기존 방송대로 진행하시는데? 전북은 어쨌든 뭐 지금 올해 잘했지만 포획 감독 떠났고 네. 할 얘기 많은데 아직. 해가지고 이제 겨울을 또 잘 보내야 된다 뭐 해야 되니까 네. 어쨌든 지금 이슈를 그러니까 기본 이슈 던진 거니까 옐로카드 네. 정승호 아나운서한테 옐로카드를 줬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럼 딥하게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 뒤에 걸 조금 하면 되죠. 예. 그럼 뭐 이제 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한 번씩 네. 네. 하고 싶으신 거죠? 미래에 네. 대해서는 또 이제 또 서호정 기자가 그러니까. 잔뜩 또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학습 효과라고 봐요. 네. 전북은 어쨌든 그 지난 시즌 2024 시즌에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가는 정말 그 큰 위기감을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극복을 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절박함이라든가 또 무엇이 지금 팀에게 존재하는 문제인지 그에 대해서 이제 솔루션을 찾겠다라는 그런 뭐 본인들의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내서 올해 완전히 반등을 했고 그럼 울산은 2025 시즌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 겸 단장 강명원 단장이 새로 오시면서 이제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예. 가장 우선 급선무는 이제 감독 선임인데 지금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팀의 레전드인 김현석 감독 선임이 거의 확정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과연 김현석 감독을 선택한 울산이 그렇다면 2025 시즌에 대한 학습 효과를 갖고 이거 선택한 것인가 아닌가 이건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 어떤 정황을 종합했을 때 김현석 감독이 1순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순위가 아닌 감독을 영입을 뭐 하게 됐다고 하면 그렇다면 김현석 감독을 영입했을 때 울산이 원하는 것이 저는 명백하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선수단의 완전한 뭐 개편 내지는 정말 뭐 표현이겠지만 물갈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성적을 다시 뭐 우승권으로 끌어올릴 것이냐라든지 그렇다면 그냥 각각의 목표에 따라서 코칭 스태프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확히 세워놓고 감독 선임을 진행했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좀 있고요. 결국에는 울산급 레벨의 팀이 K리그에서 좀 전술적으로든 뭐 어떤 쪽으로든 다시 리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리그 네. 전체적으로 많이 또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서영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1순위 협상 대상은 아니었지만 김현석 감독 체제로 가는 것을 방향을 잡았을 때 역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역시 뭐 선수 시절 울산의 레전드였기 때문에 그 울산 다음 혹은 이제 울산의 선수로서의 가져갈 수 있는 마음가짐들 이런 것들을 선수단 내부에 이식시키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김현석 감독이 K리그2 충남 아산과 전남 드래곤즈를 거치면서 보여준 리더십과 울산의 선수단 구성과 얼마나 맞아떨어질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축구력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전북, 울산 어떻게 보면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은 구단들은 결국에는 그 선수들을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본인들이 잘하는 것을 경기장에서 보여줄 수 있게 만드느냐 예. 이게 감독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울산은 김현석 감독님은 그 코칭 파트너십이 되게 중요한 것 네.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수석 코치를 어떤 분이 오시느냐 거기에도 굉장히 울산 구단 입장에서는 좀 힘을 많이 들여야 되지 않나 예. 생각이 됩니다. 저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좋아하는 게임 있잖아요. 그 네네. 매니징하는 게임. 그 게임만 해도 처음에 구단 선택하면 내가 어떤 컬러로 이 팀을 운영하겠다라는 걸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서영웅 의원 말씀처럼 좀 이제 김현석 감독이 울산의 확실한 그 컬러, 케미스트리를 정하고 출발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시군요. 이거를 서호정 의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훈을 얻는다면 실패가 그냥 실패만으로 끝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감독 선임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든 감독 선임을 했다고 하면 미션을 명확하게 주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서 거듭이 난다면은 이 뭐 1년 반, 2년 동안의 어떤 그런 그 방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좋은 기억으로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힘을 줬으면 하는 거죠. 예.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김판공 감독 체제에서 무리한 세대 교체를 어떻게 보면 올 시즌 앞두고 단행했던 것도 부임했을 당시에 김판공 감독이 팀의 컬러를 완전히 바꾸고 본인의 철학을 녹이기에는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중간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홍명보 감독이 만들어 놓은 것의 연장선상이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무리한 이런 세대 교체도 시도를 했던 거고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실패가 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스노우볼의 이 표현은 할 수밖에 없다. 저의 네. 부족한 또 표현을 아주 멋지게 마무리해 주셨어요. 두 분이 제가 알기로 첫 함께 하시는 방송인 것 같은데 굉장히 호흡이 좋으신데요. 의상도 맞춰 입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청바지야, 이거 의상도 맞춰 입으신 것 같네. 호흡이라는 것은 예. 횟수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 얼마나 이 축구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 시야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일맥상통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네. 다음 시즌에 두 분이 같이 중계하세요. 캐스터 해설 가지고 잘 맞으실 것 같은데. 일자리를 잃게 되실 수도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이건 제가 스스로 셀프 옐로 카드 받겠습니다. 예, 셀프 옐로 카드. 저희 세 분 그리고 저까지 K리그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산이 좀 잘 되길 바라서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린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고 저희가 울산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전북도 물론 너무 행복한 시즌이었지만 다음 시즌 기대가 됩니다. 혹시 우리 썰 호정 위원 뭐 들으시는 소식 같은 거 있으실까요? 그렇죠. 전북? 이제 포획 감독은 그 코리아컵까지 더블을 달성하고 나서 직후에 이제 떠났고 네. 새로운 감독은 이제 김천상무의 정종용 감독 이제 모래시계는 뭐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딱 정종용 감독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수긍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절레절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종용 감독이 서울 이랜드에서 실패를 했던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낙인이 좀 있기 때문에 과연 김천 상무에서의 성과를 오롯이 정종용 감독만의 능력이냐 아니면은 이 상무라는 국군체육부대의 특수성이 가져다는 어떤 시너지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전북은 작년에도 정종용 감독을 생각보다는 높은 순위에서 검토했던 후보였었고 포획 감독이 떠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순위 중 한 명이었던 정종용 감독이 이제 선택을 하는 지금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정종용 감독이 이제 군무원의 신분에서 탈출을 해서 자유롭게 연봉도 많이 받으시면서
그리고 저 당직 근무도 안 쓰시면서 예, 이제 전북을 이끌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동급 최강 선수들을 데리고는 계속 성과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20세 월드컵도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피파 대회 결승까지 그렇죠. 남자 대회 네. 처음으로 결승까지 올라갔었고 상무에서도 정말 동년배 최고 상무 오는 선수들은 다 최강급 선수들이니까요.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성과를 냈었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에서는 뭐 물론 그 실패에 대해서 정종윤 감독도 변명할 생각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스쿼드는 리그 최강이라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전북은 그건 다르잖아요. 확실히 최강 수준의 스쿼드를 유지한 상태로 시즌을 할 수 있어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다만 전임 감독이 워낙 성과를 잘 내고 또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떠나지 않을 상황에서 갑자기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네. 부담감은 상당히 좀 클 거고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팬들에게 또 선수들에게 마음을 사느냐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포획 감독의 성과를 이어받아서 그 지휘봉을 넘겨받았는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2년 동안 김천에서의 정종윤 감독을 본다면 그래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수단 스쿼드의 변화가 폭이 크죠. 김천이. 그렇죠. 네, 물론 그렇죠. K리그에서 굉장히 정상급 선수들의 스쿼드를 갖고 있지만 시즌 중에 선수단이 정말 10명 이상 바뀌어버리는 그런 특수한 상황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2년 연속 3위라는 자리를 만들어냈고 특히 올 시즌은 김천 상무 9기 선수들이 10월 28일 전역한 이후에는 정말 엔트리 18명 네. 채워서 나가야 되는 상황에 올 시즌 주축으로 활약했던 모든 선수들이 다 빠져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팀에 이식시켜 놓은 시스템을 선수들이 빠르게 흡수할 수 있게 만들었고 3경기만의 승리를 또 맛볼 그렇죠. 수 있는 이런 결과물들을 보면서 그래도 연령별 대표팀에서의 지도자 생활 그리고 약간의 실패를 경험했던 이랜드에서의 이런 실패들을 이제 잘 교훈 삼아 이 감독으로서 좀 레벨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축구계에서 분명히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북의 감독으로서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전북 팬들이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분명히 지니고 있다. 단 전북도 이번 겨울의 선수단에 대한 구성, 지켜야 할 선수들, 예. 또 새로 영입할 수 있는 선수들에 대한 것을 좀 확실하게 감독이 원하는 플랜과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정용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거스 포엣 감독의 횃불을 이어받아서 본인 커리어에서도 정말 큰 시험대가 될 2026 시즌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게 너무나 많거든요. 네. 저희가 주제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오랫동안 했어요, 꽤. 네. 괜찮으시죠? 컨디션 세 분 모두. 네, 입이 이제 좀 풀렸습니다. 이제 풀리셨어요? 네, 네. 예. 네. 피곤하시면 먼저 퇴근하셔도 돼요. 저기 그게 아니라- 교체 선수 아, 강용호 아나운서 있거든요. 22세 이하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안 할 거고요. 네. 이제 뭐 우리 축구로 치면 한 전반 15분 정도 됐는데 네. 굉장히 세 분 컨디션 좋습니다. 저는 막 카드 막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시너지가 좋으셔서 파이팅 넘치게 싸워주세요. 서우정 의원 좀 싸워주세요. 아니 근데 우리가 왜 싸워야 돼요? 싸움을 왜 무시하고. 싸워요? 오히려 싸울 거는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네. 진행자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오케이. 3대1로. 네, 네. 오케이. 근데 저희가 또 이 타이틀 자체가 대환장 반상이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아이비 스포츠가 격투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평화로운 토론으로 K리그를 한 시즌 정리를 해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이따가 보면은 좀 이제 찬반이 갈릴 주제도 있으니까. 그래요?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핵심 키워드 울산과 전북 만나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